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85% 하락한 33,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는 다시 도루아미 타불이 되었네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지겹게 우리가 봤던 패턴인데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 올 상반기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치도 있고, 엘파 매각대금 계약금은 들어왔고요. 이제 6월 말, 오늘이 22일인데 6월 말에 중도금 약 520억도 지급 받을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하락은 글쎄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여태까지 성장주에서 다시 민감주로 매기가 이동되었다고는 하지만 좀 과한 듯한 모습이고요. 어제 셀제 차트를 보여드렸죠. 여기 몸통 절반 정도 지켜주면서 잠깐 지지해주고 재차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봤는데, LB는 다시 똑같은 그전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여태까지 매번 그랬어요. 이 당시 때도 돌파 하나 했더니 무너져서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했고요. 이 당시 때도 돌파를 하나 했더니 무너져서 다시 재정비를 했고요.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여태까지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LB였습니다. 근데 그 셀트도 비슷합니다. 셀트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돌파해서 성공 하나 했더니 와야 돼서 다시 또 돌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요때랑 다시 비슷한 이런 수급이 나와줬는데, 어쨌든 LB는 엘파 매각권으로 힘들게 상승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이젠 LB의 주요 경쟁력이겠죠. 리보세라닙의 상업화에 집중해야 할 텐데, 최근에는 들려오는 소식도 없습니다. 아스코젠에는 대규모 결과 발표 예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죠. 엘파 매각한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암 3차일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그리고 잠시 노이즈가 있었죠. 선양암 때문에 위암 말기 NDA가 늦춰진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리보세라닙에 관해서는요. 대신 지난주에 이민유믹 ITI-1000 교모세포종 임상이 순항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올해 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었죠. LB 특징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조용하다가 느닷없이 연속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6월도 이제 다 돼가는 마당에 오늘이 22일, 이제 별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어쨌든 상승 모멘텀을 이제 다시 또 찾아야 하는 LB로 보여집니다. 일단 엘파 매각권으로 물꼬는 어느 정도 튀어는 났는데요. 이젠 그 물꼬를 좀 더 넓혀서 물길을 더 넓게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LB 관련주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관련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넥사랑 LB랑 L생은 헤지용으로 보여져요. 지난주 금요일 LB가 갔을 때는 넥사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넥사가 좀 가주니까 LB가 좀 떨어지는 좀 헤지용으로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약간 특이합니다. 글쎄요, LB 자금이 넥사로 갔다, 넥사 자금이 LB로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넥사에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제는 나노코박스는 상용화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듯 해 보이고요. 시기 정도만 이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스를 살펴보시면 나노젠 백신 생산량 25% 확대하도록 하겠다. 한국의 제조사, 이게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제조사와 협의 중에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이 생산 능력을 25% 더 확장한다. 나노젠은 오는 8월 공장 증설을 통해 최근 임상 3상에 착수한 나노코박스의 생산량을 월 1000만 회 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800만 회 정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가격은 약
6,000원에서 한국 돈이요. 하나로 보면은 약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단 나노젠은 최근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그리고 인도의 제조업과 형이 중이라고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나노코박스는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미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죠. 약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 9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등록된 6,500명분의 자원봉사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3A상을 실시하고 3B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18일 며칠 전에 여기 1,000명은 접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8일 뒤에 두 번째 투약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두 번째 투약 후 14일이 지나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도발 이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어저께 시장을 흔들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에서 이미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은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백신이라는 이런 의문도 좀 갖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 다시 한번 또 대유행을 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유행할 걸로 예측은 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효능 검사를 위해 혈청 샘플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11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28일 뒤에 두 번째 투약이잖아요. 그러면 7월 약 10일 전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4일 지난 다음에 또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약 7월 말 정도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3A 상에서 결과가 좋다면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뉴스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갖고 가야 될 것은 긴급 사용은 어느 정도, 지금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을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 한국 그리고 인도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한국이라면 HLB이지 않을까, LB그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HLB 제약, LB에서도 생산 능력이 있는 LG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 뉴스를 살펴보시면 기술 이전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한다면 상호 지분 투자한 나노젠이랑 LB 상호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 회장이랑 호난 회장이랑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LB가 유력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LB가 또 잘 아시겠지만 사실 LB가 하는 건 없어요. 조선업 빼놓고 다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다 자회사가 일들을 하죠. 대신 LB는 지분으로 통제력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 기술 이전도 LB가 지분이 있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LB한테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만 놓고 보시면, 글쎄 코넥스 종목이어서 그렇지만 넥사의 단디바이오 있잖아요. 이 이름을 그 남쪽 지방에서는 단디해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똑디해라, 단디해라. 그래서 잘해라라는 뜻인데, 단디바이오가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글쎄 요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와 곁들인 이제 면역 증강제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게 이제 나노코박스가, 물론 이제 나노젠 거여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야기가 현실화가 된다면 당장 LB에게 매출을 올려줄 수 있겠죠. 게다가 초반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현재 물백신이지 않냐라는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에서요. 1년에 2회 접종하고 있고, 좀 전에 보셨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아세안은 거의 독점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물며 이건 아직 기대치이긴 합니다. 현재 보면은 가을에 요 델타 변이 때문에 대유행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잡는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 좋게 해석을 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당장 LB가 매출을 올려줄 수 있겠죠. 글쎄요, 이렇게 비교하긴 뭐합니다. 주력은 분명히 리보세라님이 맞아요. 근데 리보세라님은 상업화돼서 매출까지 올리려면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NDA 신청도 못했잖아요. 근데 나노코박스는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상승 모멘텀은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LB의 동행을 인도하는 주가행에서 올린 자료인데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무료입니다. 무료로
LB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들어가셔서 주가행 입력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행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줬어요. 나노젠,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요청, 임상 3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인 중 총리에게 긴급 보고 서한으로 백신 승인 요청했다더라 라는 이런 글인데요.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난 회장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난 회장이 총리한테 보내는 서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하는 이렇게 총리, 여기 공산국가는 동무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에 성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99.4%에 이르고 세계 다른 백신들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높은 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현저히 저렴합니다. 생산 능력은 좀 전에 보셨고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는 곧 러시아, 중국, 여긴 좀 사실 말이 많았어요. 러시아랑 중국은 임상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백신과 유사한 조건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리의 지지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서한을 보낸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죠. 지금은 나노코박스가 글쎄요, 아직 긴급 승인 신청도 안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른다면 분명히 긴급 승인이 날 걸로는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다시 LB의 상승 모멘텀이 당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원래 주력은 리보세라님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요믹이 맞는 거고 한데, 지금 당장은 이걸로도 다시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LB는 오늘 다시 도루아미타불이 돼서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다시 7.8기의 모습, 오뚜기 정신으로 도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자세로 신약 성공을 이뤄냈음 하네요. 사실 셀리버리도 이거 간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 지루했어요. 셀리버리도 돌파하면 내려가고 돌파하면 내려가고 하다가 이제 한번 타니까 이렇게 좀 무섭게 올라갔던 경향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LB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신약 성공을 이뤄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